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오늘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의 주요 발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이것까지 같이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매일매일 부동산 소식이 쏟아지다 보니까 저녁에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정부의 새로운 과열 대응 방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전에는 수요 억제책 중심이었죠. 대출과 거래 규제를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은 무엇이다? 다주택자 매도 적금 유도죠. 보통 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마지막 탈출 기회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때가 지나면 큰 대가가 치를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신호는 분명해요. 다주택자는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는 사람, 자, 이 사람들 때문에 수백만 명의 청년의 피눈물이 안 보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2025년 집값 급등의 원인은 아시나요? 서울 중심의 초과열이 나타났죠. 바로 똘똘한 한 채 열풍이었습니다. 자, 갈아타기 수요로 인한 고가 아파트 시장 과열이었어요. 자, 그렇게 시작된 과열에 핀셋 규제로 30억대 아파트, 20억대 아파트, 10억대 아파트에 과열이 나타납니다. 왜? 핀셋 규제, 그 아파트의 가격대에 직격탄을 날리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 다주택자 비중은 27개월 만에 최저. 왜냐면은 취득세 중과 제도로 다주택자가 새로 유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똘똘한 채 선호 현상으로 자꾸 사람들이 주택수를 줄여 나갔던 결과였습니다. 작년 서울 아파트는 19년 만에 역대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아파트를 비롯한 저가 아파트도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집값이 다 오르고 있죠. 자, 부동산 시장 안정 실패 시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다? 바로 비난의 화살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나한테 올 책임을 다른 쪽으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를 타겟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과의 싸움에서 청년을 위한 투기꾼과의 싸움으로 방향 전환을 꾀하면서 조세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요즘 이게 굉장히 큰 이슈죠. 한 언론사의 사설 보겠습니다.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 세입자 거주 중인 주택은 매도가 어렵다. 작년 10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대비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런 내용이 언론 사설에 나왔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설을 콕 집어서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이었던 것인데 대비하나 무주택자 책임 아닌가요? 그러면서 다주택자 본인들 책임이다. 업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정부의 목표는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출현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못 팔게 했기 때문에 이걸 팔 수 있는 방법을 사설에서 논의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책임이다. 좀 이렇게 이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야, 혹시 이 유예 방안이 좀 약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잠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목표는 매물을 좀 많이 유도하게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보완 방안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입주 기한을 좀 연장시켜주는 방안이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도 좀 이슈가 됐어요. 양도세 때문에 세입자 쫓겨난 일 없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나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서 세입자 문제가 함께 얽혀있는 부분이 있다. 제도 조정 과정에서 세입자가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부수적인 쟁점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잘 살펴보면은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세입자가 쫓겨난 일 없도록 한다는 거는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까지는 보호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영상에서 올려드렸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기한을 원래는 4개월 내에서 세입자 임대차 기간까지 보장해주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이것도 추가되는 거 아닌가? 자, 지금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제 내에서는요, 새낀 상태에서 매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해서 4년간 거주가 가능해요. 하지만 비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변경된 임대인이 거절하고 입주가 가능하죠. 그런 것까지 손볼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너무 복잡해지니까 제가 볼 때는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보장한다. 이제 전입 조건을 맞춘다.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워낙 세다 보니까 시장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마지막 탈출 기회, 부동산 전면전, 정부 이기러 마라, 표 계산 없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도대체 다주택자 보유세를 얼마나 올리려고 저러는 것인가? 자, 그래서 다음 정책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공포가 더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급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자, 20억 초과 아파트는요, 5천 정도 낮춤으로 굉장히 흔하고요. 1억 낮춤 매물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지역 중에서 매물 급감인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런 단지들도 매물이 두세 개씩 나오는 이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양도세 중과제도가 생각보다 매물 출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10억이 아파트도 변화가 서서히 포착됩니다. 수지구청역이나 가양 등촌동 중심으로 해서 매물 진짜 없었거든요. 매물이 없다 보니까 막 실거래가하고 호가하고 막 1억씩 차이가 나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매물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매물이 더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호가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 실수자들은 대기 모드예요. 자, 지금 매물 부족 속에서 신고가를 계속 찍어주던 이제 실수자들이 관망 모드로 전환을 한 겁니다. 자, 이건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이제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제 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동산에서 매수 문의도 좀 줄어들었다고 그러고요. 또한 대출 상담 문의도 많이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대책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을 해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하나만, 그리고 대통령 SNS 하나만으로 좀 시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1, 2주 내 통계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산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급매가 나온다 하더라도 좀 바로 소화되진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는 게 좋냐, 3월에 사는 게 좋냐, 4월에 사는 게 좋냐,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정보를 얻어서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체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자주 방문하시면서 매물 소진 속도를 보면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매물이 여러 개 나왔는데 한두 개 정도 나가는 소식이 들은다, 그럼 더 미루지 말고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인기 지역은요, 대기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적용되는 가격대는요, 좀 어느 정도 상황을 보면서 급매가 더 나오길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 적용되는 가격대는 이런 급매가 쌓일 가능성이 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개입을 했습니다. 좀 처음 보는 방식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부 개입은 두 가지 효과를 주게 돼요. 일단 일시적인 브레이크입니다. 매수 심리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풍선 효과입니다. 자, 모든 부동산 대책은 풍선 효과를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돈이라는 건 부동산 시장을 떠나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 풍선 효과가 어떤 결과를 만들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도대체 전월세는 누가 공급할 것인가? 자, 임대인은 아파트 시세차익을 기대하면서 주택을 매수하고 그것을 세입자한테 내놓습니다. 자, 임차인은 저렴한 거주비와 그리고 청약 대기 목적 또는 내가 좀 더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전세를 선택하는 거죠. 자, 자본주의는 각각의 경제 주체가 자기한테 최선의 이익을 되는 방향을 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도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쪽은 선이고 한쪽은 악이다, 그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과연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께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또한 미리 전망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에 도움이 될 컨텐츠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